기대한 것보단 좋다. 기대한 것보다 좋다. 네. 뭐지? 차주님께서 기대를 전혀 너무 안 하신 거죠?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네, 용인에서 살고 있고 네. 22살 남자입니다. 22살이요? 네. 용인이요? 네. 와, 지금 용인에서 여기 광진구까지 혹시 오신 걸까요? 네, 맞아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용인 뭐 처인구? 아니면은 네네, 처인고요. 처인구요? 네. 에버랜드 쪽이잖아요. 네, 그 근처에 살아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네. 이 차는 이제 스포티지 시그니처 그래비티 등급의 네. 1.6 하이브리드고요. 네. 선택 옵션은 이제 풀옵션인데 네. 그래비티를 선택하면 이제 모니터링 팩 네. 그거랑 네.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 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던 거 다 선택해서 넣었고 뭐 빠진 게 있나요? 선택 옵션 중에서? 선택 옵션 중에서는 안 빠졌어요. 그냥 다 넣으셨네, 빌트인 kit까지. 네네. 신차를 뽑으신 거세요? 네, 맞아요. 아, 와, 젊은 나이에 대단하시다. 저기, 혹시, 군대는 혹시. 네, 군대 나와서 뽑은 거예요. 네, 아, 전역하시고 네, 나서? 전역하고 그때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거 소요 기간이 현재 어떻게 되시죠? 지금 6개월 조금 넘었어요. 아, 6개월 조금 넘으셨고, 네. 주행한 키로수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29,640? 6개월 동안요? 네네. 좀 전역하고 신나가지고 막 네. 돌아다녀서. 와, 대박이다. 거의 3만 킬로잖아요. 네, 맞아요. 야, 1년으로 따지면 6만 킬로네. 야,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 네네. 이 차는 좀 어떠셨어요? 이 차는 이제 네. 할부로 산 게 아니라 네. 그 장기 렌트 그거 거쳐가지고 네. 그때 업체에서 바로 나올 수 있다 한 차가 다행히 있어가지고 네. 운 좋게 바로 나왔어요. 야, 그러면은 뭐, 거의 대박이네요. 네. 한, 운이 좋아가지고. 바로 그냥, 네. 풀옵션으로. 근데, 선택 옵션으로 그러면은 저쪽 그 회사에서 다 뽑아놓은 것들 차량이겠네, 그쵸? 네네. 아. 근데 이제 처음에 문의할 때부터 혹시 풀옵션 위주로 찾았어가지고 외관 색상은요? 이거는 이미 있던 거예요. 제가 고른 건 아니고. 차주님께서 원래 하고 싶었던 색상 따로 있으셨죠? 색상은 따로 없었어요. 그냥 어떤 색상에 상관없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것도 색깔을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흔하지도 않고. 자, 이게 색상은 어떤 색상이셨는데요? 지금 이게 녹색,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녹색이에요. 녹색이다. 네. 와. 자,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 어떤 거를 탔냐라는 질문인데, 첫 차죠? 그 전에 아버지가 타시던 차 한번 받았었는데 네. 그거는 SM5 탔었어요. SM5? 네. 그러면은 요거 뭐지? 구매한 이유를 좀 물어봐야 되는데. 네. 네, 혹시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이제 그때 제가 전역할 때쯤에 네. 집에서 안 그래도 차 한 대가 더 필요했어가지고 네네. 이제 SUV 중에서 크게 부담 안 되는 것들 중에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중형은 좀 크기도 하고 네. 그 소렌토를 보긴 했었는데
이 소렌토가 너무 그때 차가 출고가 오래 걸린다 해가지고 네. 소렌토를 빼고 이제 준준형 넘어와서 투싼이랑 스포티지 보고 있었는데 네. 투싼보다는 뭐 실내든 외관이든 다 디자인이 스포티지가 낫더라고요. 마침 그때 얘가 더 신차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 두 가지에서 좀 고민을 좀 하시다가 원래 1순위는 소렌토셨구나. 아, 네. 그렇죠. 자, 보면은 야, 그리고 차량 금액인데요. 네네. 이게 장기 렌트로 할지 아니면은 차량을 할부로 뽑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으셨나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아예 소유하게 되면 좀 돈이 더 나가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보험료라든지. 네. 아, 일단 부모님 밑으로 보험을 들긴 했는데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뭐지? 내가 이거를 어쨌거나 장기 렌트로 하게 되면은 신차가랑 장기 렌트 값이랑 차값을 비교를 해 보잖아요. 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거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네. 아. 부모님이 해주셔서 아, 부모님께서? 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냥 장기 렌트로 해라. 네, 이제 나중에 네. 차를 바꾸기도 좀 편하게 음. 아예 소유하지 말고 그냥 빌려서 타다가 빌려서 타다가. 네. 아, 차주님께서는 딱 거기까지만, 뭐 정확하게 이제 얼마 차이 나는지까지는 잘 모르지만. 네네. 딱 거기까지만. 자, 그렇다면 혹시 월 나가는 비용, 이거 혹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나요? 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차 자체로는 네. 일단 80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달. 아,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계신 네네. 거구나. 네. 차 자체는 부모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아, 그래서 정확한 조건은 잘 모르겠다. 네. 네, 괜찮습니다. 전혀 뭐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일반료, 고급료. 일반료 넣고 계시죠? 네, 당연히? 맞아요. 가득 넣으면은 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가득 넣으면 이제 최대한 쓰고 우겨 넣었을 때 48리터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아, 네. 최대한 쓰고 우겨 넣었을 때. 네. 그랬으면은 한, 만땅 비용은 한 얼마 정도 나와요? 이제 요즘에 너무 주유소마다 가격차가 다르긴 그렇죠. 해가지고 네. 저는 다행히 집 근처에 좀 싼 데가 있어서 지금도 리터당 1,530원? 그 정도 하는 데 있거든요. 1,530원이요? 네네. 대박인데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만땅 넣으면 76,000원? 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만땅 넣으면은 몇백 킬로 탑니까? 아, 네. 이제 약간 편차가 있긴 한데 네. 연비 주행을 하다 보면 네. 이제 한 850은 넘게 가는 것 같아요. 연비 주행 하다 보면. 네. 차주님께서도 연비 주행 안 할 수도 있죠. 거의 없나요? 연비 주행 안 하면은 한 몇 정도 나오나요? 안 하면 이제 원래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네. 뭐 가끔씩 예전에 장거리 뛸 때 네. 가속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기준으로 하면 한 700? 700 정도? 네. 700에서 850. 이 정도 왔다 갔다 한다 보면 될 것 같고. 네. 실제 이제 연비는 좀 어떻게 되세요? 시내 연비와 고속 이제 연비. 네. 제가 용인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용인에서 서울 올 때 이제 분당수속 그 고속화도를 타는데 네. 과속 없이 오면 네. 연비가 한 22 찍혀요. 트립상. 22. 네. 이야, 시내 연비는 어떻게 돼요? 시내 연비는 한 20 나오는 것 같아요. 20? 네. 못해도 20은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 18? 18 정도? 킬로미터? 그 정도. 18. 네. 정말 못 나왔을 때 18이고 정말 잘 나오면은 몇 정도 나와요? 22보다는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연비가 제일 잘 나올 때가 한 23 정도 나왔어요. 18에서 23, 요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면 되겠네요. 네. 오, 괜찮다. 당연히 15 이하로 떨어질 수 없죠. 하이브리드라. 그쵸. 자, 한 달 유지비인데요. 네네. 거의 6개월에 3만 킬로, 한 달이면 5천 킬로거든요. 맞아요. 한 달에 한 주유비로만 꽤 많이 나가실 것 같은데요? 그때 한참 돌아다닐 때, 네. 네, 한 50만원 막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때가 또 기름값 한참 비쌀 때였어가지고.
그 정도. 네.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 뭐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처음에 막 그렇게 마음에 든다는 아니었어요. 아, 정말요? 네, 투싼이랑 스포티지 그 둘 중에 하나 고민하는 거였어가지고 네. 외관이 그렇게 막 끌린다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보다 보니까 또 익숙해지니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외관보다는 실내가 네. 요즘 기아가 이 디스플레이가 이쁘게 나와가지고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디 뭐 외관이나 실내장에서 흠잡을 만한 데는 좀 없을까요? 솔직히 앞모습이 좀 못생긴 것 같긴 해요. 라이트가. 앞모습이요? 네. 그래도 투싼보다 낫죠. 네. 근데 1순위는 거지간 소렌토였고 네. 소렌토는 좀 앞모습이 좀 예쁜가요? 얘보단 이쁜 것 같아요. 얘보다 네. 이쁜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네. 이제 그 전에 SM5를 타다가 이걸 탔더니 네. 승차감이 좀 딱딱하더라고요. SM5보다. 네. 그것도 그렇고 근데 또 하이브리드라서 출발할 때 이럴 때는 또 답답하지 않게 잘 나가지고 아무래도 멈춰있을 때는 엔진이 꺼져 있다 보니까 네. 또 조용한 게 좋더라고요. 진동 없이. 그런 느낌. 네. 네. 첫 느낌을 받았다. 자, 뽑기운이 있나요? 이 차는 아직 문제가 없어요. 네. 이 차는. 네. 혹시 뭐 다른 분들 뽑기운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주변에는 뽑기운 걸린 분들이 없긴 한데 네. 뭐 인터넷 보면 현대기아 뽑기운이 유명하잖아요. 뭐 이것저것. 네네. 그래서 솔직히 걱정을 하긴 했는데 네. 아직까진 다행히 문제없이 문제 잘 없이. 타고 있어요. 뭐 스포티지 뭐 뽑기운 뭐 실패하신 분들 뭐 어떤 증상이 있었어요? 이게 스포티지로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엔진 쓴 차들에서 그 무슨 엔진 오일즈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 되게 작년인가 올해 되게 한참 시끄러웠어가지고. 맞아요. 이것도 그 엔진인 거예요? 그 스마트림? 네, 같은 엔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차주님 차는 괜찮나요? 네, 아직 문제 없고 저번에 네. 2만 킬로 좀 넘었을 때 네. 그 정비 받으러 갔을 때도 뭐 문제 없었어요. 오일 뽑아도 똑같았고? 네네. 그렇구나. 지금은 그거 보니까 해결이 됐나요? 잘 모르시죠? 네, 그 뭐 관련된 후속 대처 뭐 그런 얘기는 인터넷에 올라온 게 뭐 없더라고요. 무튼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저도. 자, 그리고 이 차 튜닝한 거가 있다면이라는 질문인데 없죠? 튜닝은 없어요. 네. 튜닝은 없고. 자, 이 차 시트 평가 좀 해주신다면? 제가 막 여러 차를 타본 건 아니라서 네. 시트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하다? 무난. 네. 시트는 무난. 네. 시차의 시트 포지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포지션은 이게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네. 높은 상태에서 앞에가 유리창이 좀 뭐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넓다 보니까 네. 뭐 시야도 탁 트이고 맞아요. 적당한 것 같아요. 매우 편하다. 혹시 뭐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없죠? 네, 딱히 이게 이 차가 불편하다 싶을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체형에 다 맞춰서. 네. 자, 그리고 차주님 때로는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맞죠.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좀 어떠신지? 팔걸이는 네. 불편하다고는 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음. 체형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크시면 불편하시겠다? 차주님 키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저는 65요. 몸무게는요? 66이요. 그러면 그런데 왜 키가 크면 왜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팔이 길다 보면 네. 팔이 저는 이게 딱 기어가 손이 딱 닿는데 이제 좀 크시면 이제 팔도 길다 보니까 이렇게 좀 둘 때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네. 핸들 그립감 뭐 쏘쏘하죠. 네, 그냥 그래요. 무난하다. 그냥 무난하다. 네. 무게감은 좀 무거운 편이에요? 가벼운 편이에요? 가벼운 편이에요. 무게감은? 네. 이게 가볍고. 모드 바꾸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정말 스포츠모드 모드도 넣으면 좀 무거워지기도 하나요? 네, 살짝 무거워져요. 살짝. 네.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 핸들이요. 네, 살짝 가벼움이 있어서. 근데 전에 네. 타던 SM5가 저속에서 너무 가벼웠어가지고 네. 이건 그냥 괜찮은 것
것 같아요. 그전 차보다는 조금 더 무겁다는 거네, 그쵸? 네네. 자, 회전 반경인데요. 뉴턴 했을 때라든지, 네. 뭐,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솔직히, 이쪽으로 하셔야 좀- 돼요, 네. 네. 회전 반경은 크다고 느껴지긴 해요. 크다. 네. 차선을 네. 3개 먹는데, 네. 이게 유턴하면서 3칸을 안 먹는 길이 많지 않다 보니까, 돌다 보면 이제 좁은 길에서는 뒤로 갔다가 다시 또 전진하고 이래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SM5 탔을 때는 이제 안 그러셨다는 거잖아, 그쵸? 그 차는 근데 또 그렇게 많이 안 타가지고, 그냥, 뭐, 네.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좀 그런 거네요, 그러면. 네. 좀 넓은 것 같다는 거 말씀하신 거네요. 현대 기아차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네. 일단은 운전석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창문 쪽은 어떻게 보면 정위치에 잘 있나요? 아니면 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딱 저한테는 딱 맞아요. 딱 맞고 네. 전부 다 원터치는 아니죠? 다 원터치예요. 전부 다 파워. 네, 그게 파워인데구나. 신기하더라고요. 역시 프로인가? 네. 자, 그리고 핸들로 넘어가서 네.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어떠세요? 핸들은 편하긴 편해요. 근데 뭐 다른 차들도 보통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뭐 딱히 이렇게 비교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와이퍼나 깜빡이도 특이사항 없죠? 네네. 피들 시프트가 지금 보이는데 네네. 잘 쓰시나요? 거의 안 쓰죠. 거의 안 쓰죠. 네. 자, 계기판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편의성에 있어서. 계기판은 저는 항상 에코 모드로 하고 다니는데 네. 그냥 이 푸른빛이 이쁜 거 빼고는 딱히 이유는 없고요. 스마트로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는 들었는데 네. 저는 그냥 디자인 이쁜 걸로 에코로 켜고 다녀요. 사실 스마트는 저거잖아요. 알아서 네, 맞아요. 차주의 성향을 뭐 학습을 해서 또는 도로 기상을 학습을 해서 네. 알아서 간다는 건데 네. 디자인 때문에 또 그런 분도 또 계시는구나. 스마트로 하신 분도. 네. 자, 그리고 HUD는 왠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없어요. 괜찮나요? 저는 근데 있는 걸 더 선호해가지고 네. 아쉽긴 한데 원래 옵션으로도 없었으니까 그냥 아쉬운 대로 타고 있어요. 원래 옵션이. 자, 모니터로 넘어가 볼게요. 네. 모니터는 어떠신지? 전차에서는 사실상 모니터가 없다시피 해가지고 솔직히 너무 좋다고 느껴요. 딱히 뭐 불편한 점은 없으시죠? 네, 모니터는 뭐 불편한 건 없어요. 뭐 UI라든지 뭐 다른 거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있어서 네네. 그런 거 없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카플레이를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네네. 순정 내비는 잘 안 쓰시고. 원래는 썼었는데 네. 이제 카플레이도 쓰다 보니까 편해가지고 그냥 핸드폰 충전시킬 겸 써요. 충전시킬 거. 근데 네. 카플레이는 저거 무선이죠. 유선이죠. 네네. 그게 좀 아쉬워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비상 깜빡인데요. 네. 어떻게 좀 괜찮나요? 왜 이렇게 위치는 딱히 불편하진 않아요. 위치 불편하지 않고. 네. 밑으로 내려가다 이제 공조기 쪽을 좀 여쭤볼게요. 네. 공조기가 보니까 다 터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떠세요? 솔직히 멈춰있을 땐 뭐 상관이 없는데 운전하면서 쓰기에는 네. 불편하긴 불편해요. 이게 뭐 익숙해지면 당연히 상관이 없긴 한데 네. 어쨌든 불편한 건 불편한 거니까. 저거 뭐지? 어디가 좀 많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이제 익숙해지기 전에? 껐다 켰다는 그냥 버튼으로만 해도 되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네. 이제 뭐 풍량을 올리거나 이게 그치. 네, 그럴 때 이제 이게 위치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보면서 따다다다 또 눌러줘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버튼이시겠으면 사실 그냥 바로 보이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있어. 뭐 또 그 외에는 별로 없죠. 네,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자, 그다음에 밑으로 또 내려가서 기어부 쪽인데 다이얼식의 디얼부와 이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들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스타트 버튼도 그렇고. 이제 스타트 버튼은 손이 딱 바로 닿아서 네. 너무 편하고요. 다이얼 기어는 이것도 호불호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인터넷에서 이제 반응을 보면. 근데 저는 뭐 헷갈리지도 않고 그냥 그동안 잘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버튼들은 네. 사실상 거의 안 쓰는. 오토홀드도 항상 켜놓고 이 경사로 천천히 일정하게 내려가는 건 사실상 쓸 일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카메라? 아, 이거는 카메라. 이제 주차할 때 네. 좁은 데 들어가면 내리기 힘들 때 있잖아요. 아, 네네. 그때 쓸 때도 이 음. 버튼을 써서 이거는 좀 많이 썼어요. 잘 안 쓴다는 버튼 드라이브 모드인 거죠? 네, 드라이버 모드를 그나마 많이 쓰긴 하는데 아, 네네. 이제 이것도 가끔씩. 가끔씩. 네. 그 헨따와 저쪽 통풍 엉따가 저쪽 네네, 우측에 맞아요. 있네요. 또. 네, 맞아요. 저기 괜찮나요? 네,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운전석에서 멀어서 불편할까 싶었는데 네. 어쨌든 손에 한 번 이렇게 닿는 위치여가지고 뭔가 좀 뭔가 급하게 만든 느낌. 네, 조금 받긴 받지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납 공간인데 네, 그런 컵홀더라든지 이런 수납 공간에 있어서 막상 타보시니까 어떠신지 평가 좀 내려주신다면. 일단 저처럼 네. 뭐 차에 물건을 많이 두거나 네. 쟁여두는 분들 아니면 다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컵홀더를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솔직히 좋다. 좋은 것 같아요. 좋다. 네. 뭐지?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안 쓸 때는 물건들 둘 수 있게 한 거 아닐까요? 안 쓸 때는 또는 큰 컵도 여기 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쵸. 팰리세이드는 이게 공간이 넓으니까 네. 이걸 돌려서 이제 넣어두면 공간이 엄청 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 보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요. 네. 어떠십니까? 이게 뭐 아까 좀 물론 좀 딱딱하다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SM8가 좀 딱딱한 것 같다. 실제로도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정도신가요? 평소 주행에서는 뭐 당연히 크게 불편하지가 않은데 이제 방직턱 넘을 때 잠깐 방심하고 넘으면 좀 크게 딱딱한 느낌이 들긴 해요. 요철 같은 데 지나갈 때도 드드드드드 되겠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더 어땠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말랑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상태에서 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건 네. 잘 모르겠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뒷자리 승차감 궁금해 하실 분 계실 것 같아요. 뭐 멀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네. 뒷자리 승차감은 어떠신가요? 저는 딱 한 번 타봤었는데 네. 일단 등받이가 꽤 생각보다 많이 눕혀지니까 네. 편하더라고요.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되니까. 네네. 리클라이닝이 되다 보니까 네. 진짜 방직턱을 좀 세게 밟는 거 아닌 이상 무난하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자, 가속력이죠. 네. 이 차의 주행 질감이라든지 가속력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제가 뭐 디자인 때문에 이 에코 모드를 쓴다 했는데 네. 에코 모드 때는 그냥 뭐 딱히 막 빠르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고요. 네.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고 밟으면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해요. 좀 빠르게 튀어나가는. 빠르게 튀어나가는. 만족하시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만족할 만한 네. 것 같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물론 이제 꿈속에서 네. 최고 속도 혹시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꿈속에서. 예. 네. 네. 실제라고 하기에 좀 그러니까. 꿈속에서. 꿈속에서 네. 100, 100. 90일 수도 있고 아니고. 190 정도? 네. 그러면 190 정도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어떠셨어요? 솔직히 그 정도 되니까 이게 네. SUV이기도 해서 그런지 뭐 요철 같은 거 있으면 좀 통통 튀는 느낌도 있고 근데 불안한 느낌까지는 안 들었어요. 네. 불안한 느낌이 사실 그거잖아요. 내가 190으로 가고 있지만 이게 네. 정말 190이야? 라는 느낌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은 봤는데 약간 이게 그립을 잃는다는 그런 느낌은 딱히 안 느껴지더라고요. 딱 거기까지. 네, 딱 거요. 자, 반대로 그렇다면 제동력인데요. 네. 브레이크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브레이크는 예전에 제가 BMW 그 드라이빙 센터에서 네. 뭐 급제동 하는 거 이런 거 해봤었는데 네. 그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좀 긴 느낌이 있긴 해요. 네. 예전은 아니고 얼마 전에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네. 다행히 안 받긴 했는데 네. 이제
그때 저도 놀라가지고 네.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서 이제 뒤에 그 갑자기 브레이크 세게 밟으면 깜빡이잖아요, 브레이크. 네. 그거 나올 정도로 밟았었는데 네. 만족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냥 진짜 급할 때 한 번씩은 괜찮을 정도로 쓰는 것 같긴 해요. 좀 애매하게. 드라이빙 센터에서 만약에 그걸 못 느꼈으면 만족할 만할 수는 되었겠죠? 근데 뭐 대부분 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경험을 안 하니까. 그쵸. 네.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아무래도 이제 느꼈다 보니까 네네. 그거에 비해서는 아쉽다. 네.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코너링인데, 네. 코너링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그때 달릴 때 느낌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불안한 느낌은 있다 보니까 이게 SUV이기도 하고 무게중심이 높아서. 네, 어디 램프 구간이라든지, 네. 따로 뭐 그렇게 불안한 느낌을 좀 받으신 적이 있으셨던 거세요? 과속만 안 하면 느끼진 못해요. 네. 그 얘기는 했다라네요. 꿈속에서요. 네, 꿈속에서. 네. 그랬을 때, 네, 코너링이 있어서 좀 불안함을 좀 느꼈었다. 네. 하지만, 정석주행으로 했을 때는 전혀 그런 거 없다. 네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네.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어비가 왜 이래, 너무 길어, 왜 이렇게 짧아, 또는 뭐 이질감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 꿀렁거림이라든지, 있나요? 뭐 기업이 그런 거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못 느낄 것 같고. 네. 이제 저속에서 네. 뭐 예를 들면 좀 큰 방지턱을 넘었다가 그때는 감속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엑셀을 딱 엔진 켜지지 않을 정도로 딱 EV 모드로만 갈 정도로 엑셀을 살짝 밟으면 꿀렁이는 게 좀 심할 때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언덕길 올라갈 때도 변속하는 타이밍이 있으면 좀 꿀렁이고요. 이 얘기는 이미 많더라고요. 변속이 있어요? 뭐죠? 어떤 거죠? 그 언덕 올라갈 때 좀 네. 꿀렁인다는 게 얘기가 많더라고요.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차들. 왜요? 뭐 힘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냥 울컥하는 그게 충격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차주님들 그거 느끼세요? 살짝 느낄 때 있어요. 그게 이제 일단은 출발할 때 느끼는 거죠? 아니요, 달리고 있을 때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건덕에서 꿀렁거림이? 네, 언덕이 좀 높으면. 네. 네. 갑자기 차가 꿀렁대는 거예요? 가다가 변속하면서 한번 흠칫하는 느낌? 뭐 특정 단수라기보다는 네네. 언덕에서 나왔을 때는 네. 꿀렁거림이 좀 있다. 그 정도 특이사항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자, 모드별 변화인데요. 이게 모드가 뭐뭐 있어요, 사진님? 얘는 에코랑 네. 스마트랑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모드별 변화가 좀 어떠신지? 이제 네. 사실상 스마트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쵸. 큰 차이가 없고, 네. 에코랑 스포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속력하고 핸들 무게감? 그 둘 말고는 당장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가속력하고 조금 더 그쵸. 이제 그 스포츠 모드를 하면 네. 그러니까 배터리를 더 많이 쓰는 로직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게 가속을 안 하면 배터리를 끝까지 계속 채우고, 가속할 때는 쭉쭉 그냥 써버리고, 그래서 연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게 밑에서 보니까 배터리 모드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컴포트 모드는 없나요, 원래 이 차는? 이 차는 없더라고요. 신기하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요. 네. 이질감이 좀 있나요? 이질감이라기보다는. 근데 전기로 가다가 조용히 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딱 켜지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약간 이질감은 전혀 없나요? 가속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다닐 때는 네. 진짜 부드럽게 이어져가지고 예민한 거 아니면 잘 모르실 것 같고, 네. 아무래도 가속할 때는 갑자기 확 연결되다 보니까 네. 그 체감이 돼요, 충격이. 자, 뭐 그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 체감은 되지만 차주님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시기도 하나요? 제가 막 급하게 가속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평소에는 예. 그래서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경우가 좀 있다 네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자, 엔진은 배기음이죠.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매우 조용하면서도 또 이제 뭐 겐지 소리도 막 돌아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뭐 서 있을 때는 당연히 꺼져 있으니까 네. 별 신경 안 쓰이고, 네. 저희 집에서 이제 동네로 넘어갈 때 신호가 항상 걸리거든요, 타이밍상. 그 언덕에서 이제 신호를 멈춰 있다가 출발할 때, 그때는 솔직히 그 엔진음이 좀 듣기가 싫어요. RPM이 높아지니까 엔진음 자체는 별로더라고요. 자, 스피커 음악 들었을 때 네. 어떠세요? 제가 막기라 가지고. 네. 아까 그 빠진 옵션이 스피커였네요. 아, 스피커까지. 네. 아, 크렐 오디오 그거까지 아. 해서 4개 다 들어가 있어요. 잠깐만, 스피커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 못 드렸던 게 네. 스피커 딱 봐도 크릴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스피커는 좀 어떠신지? 그냥 노래 듣고 다니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뭐지? 그냥 뭐 좋은 것 같다. 네네.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 네. 뭐 차급을 생각을 하면 뭐 나쁘지 않다. 만약에 스피커가 옵션을 안 나왔으면은 좀 별로였을까요? 근데 그 전 차랑 비교를 하면 어쨌든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차가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스피커가. 자, 뒷자리 실내 사이즈죠.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인데요. 네. 등받이 각도는 아까 리클라이닝이 된다고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레그룸이나 저 실내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친구 중에 덩치 큰 친구가 있는데 180 중반? 네네. 옆으로도 좀 크고. 네. 근데 그 친구가 뒷자리 타도 항상 편하다고 할 정도로 공간 자체는 진짜 넉넉하더라고요. 다들 뒷자리 타면 차 되게 넓다고 한마디씩은 하더라고요. 근데 소렌토는 이것보다 더 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자, 그 다음에는 하지만 스포티지만 돼도 충분하다. 네. 차주님, 그 말씀 주신 것 같고, 2열 폴딩도 되죠. 네, 맞아요. 저거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트렁크는 이제 네. 일상적인 영역에서 사용한다 하면 절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트렁크를 많이 안 쓰기도 한데 네. 가끔씩 큰 짐 넣을 때도 뭐 폴딩까지 하고 넣으면 웬만한 물건들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네. 진짜 막 무슨 소파 같은 거 옮기시는 거 아니면 충분할 것 같아요. 차박 해보신 적 있나요? 차박은 아직 안 해봤어요.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근데 하이브리드로 차박하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자,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인데요. 네.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거 같으세요? 이제 소렌토보다는 작은 크기에 네. 연비도 괜찮게 나오면서 또 소형은 좀 작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그렇게 치면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면 저는 솔직히 이 정도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점을 그냥 한 줄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쵸? 또 있나요, 장점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연비? 잘 나오는 연비? 그러니까 연비, 네. 연비는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장점. 뭐 뒷자리에 사람 많이 태워도 공간이 넓다 보니까 굳이 중형까지 안 가셔도 되는 분들은 스포티지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장점은 한 요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반대로 단점은요? 단점은 차값 아닐까요? 단점 착값이다. 네. 약간 준준형 치고는 뭐 제가 옵션을 다 넣은 거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이제 4천만 원을 넣었다 보니까 네. 차값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제일 큰 단점? 제일 큰 단점? 네. 4천만 원이면은 좀 선택지가 좀 많나요? 네, 4,300 살짝 안 되더라고요. 네. 보니까.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이 차는 한 어느 정도 때가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세요? 나이대요? 아니요, 이거 차값이. 차값.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니까 하이브리드는 좀 더 비싸고 그래도 사람들
그 심리적 마지노선은 4천은 안 돼야 사람들이 거부감은 덜 느끼지 않을까 싶긴 해요. 풀옵션 기준으로. 그쵸. 4천이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자, 뭐 단점은 또 있나요? 딱히. 네, 막 항상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단점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 이건 좀 아쉽다 있을까요? 이거 좀 신경 더 써주지라는 거라든지. 일단 제일 큰 거는 그 엔진오일 관련한 문제. 뭐 제 차에서 안 됐다 해도 어쨌든 그 이슈가 있으니까.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답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 무슨 이슈 업데이트 한다고 얘기까지는 들었던 것 같은데 차주님 차도 하셨어요? 아예 제 차는 안 했어요. 차주님 차는 좀 개선 현황이 됐나 보다. 네, 그 이후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작년쯤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당연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잖아. 뭐 또 다른 거 좀 아쉬운 점은요? 없나요? 네, 그렇게 막 이 준전형이라는 차급의 생각을 해보면 막 불만을 가질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있나요? 크게 불만족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어떤 차가 지나가도 소렌토가 지나가도 네.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사실 진짜 내가 사고 싶다는 차가 옆에 지나가면은 근데 그 차를 못 사게 되면은 한 번쯤은 보거든요. 아, 네. 저거 살 거 그랬나? 네. 근데 여기서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차주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러지는 않는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어쨌거나 이 차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거가 따로 있나요? 수리는 아직 한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자, 메인테너ンス정비성이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오토큐. 네, 맞아요. 그렇죠. 오토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바로 옆 동네에 있어가지고 편하게 가고요. 좋죠. 네, 바로바로 다 정비가 되니까. 뭐 예약 같은 거 필요 없고 바로 네. 당연히 좋죠. 뭐 일단 어쨌든 거기서 정비를 좀 하셨을 거잖아요. 네. 뭐 하물며 오일이라도 뭐 갈았을 거잖아요. 네, 엔진오일. 네, 그랬을 때 뭐 그런 나오는 비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용 금액이 비용은 이제 그 저는 렌트 회사에서 그걸 내줬다 보니까. 전용. 네네. 대박. 그래요? 네. 맞다. 이거 소모품 추가하신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타는 동안 거의 돈. 야, 그러면 이거 뭐 키로수 제한 걸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 키로수가 3만인데 1년에? 네. 지금 이제 간당간당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나중 되면은 어떻게 해요? 못 하겠네. 인수를 해야 되네, 그러면?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문의해 보신다 했는데. 3만 킬로 넘어가면은? 네. 자, 그러면은 뭐 그 비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겠네, 그쵸? 얼마 나갔는지도. 그냥 오토큐에서도 그냥 거기서 바로 그냥 이거 장기 렌트인데 그냥 여기 회사에다 청구하면 돼요라고 하면 끝이에요. 네, 일단 결제를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차주님께서? 이제 그때 제가 일하고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대신 갔었거든요. 아버님께서 대신 가셔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구나. 근데 아버님께서 뭐 대신 결제하고 청구할 수도 있겠다, 그쵸? 네네. 오토큐에다가 저기에다가 회사에다가. 자,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지금 차주님 나이대 분들이 보면 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런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까 80만 원대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상 그거는 거의 그냥 풀할부에다가 좀 더 붙은 가격이어가지고 뭐 차를 사려고 돈을 모으신 분이면 차값을 어떻게 해결했다 치면 그 이후에 유지비는 크게 안 들 것 같아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차값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자, 이 차의 고질병은 그다음 장고장이 있는데 일단 아까 엔진 이슈 하나 말씀해 주셨고 그거 외에는 또 다른 것도 좀 있을까요? 얘가 처음에 뽑았을 때부터 그 와이퍼 그 오토 모드가 있잖아요. 그게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로 딱 켜놨는데 키는 순간에 한번 딱 하고 돌고. 네. 그 이후로는 비가 와도 되질 않아가지고 네. 무조건 로우나 하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계속 돌아가게 해놨었어요 처음에. 뭐죠? 불량이에요? 아니면 뭐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불량이었던 것 같아요. 로우랑 하이, 네. 그러니까 미들 중간까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위에서부터 처음에 오프 있고 네. 그 다음에 오토 있고 그 다음에 로우 하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오토가 아예 안 된다. 네 오토가 안 됐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그때 갈 때 한번 봐주셔가지고 그때 오토큐에서? 네. 처음 살 때?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잡소리나 풍절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있나요? 이제 시내에서 돌아다닐 때는 크게 풍절음 관련해서는 느낄 게 없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한 그쵸. 120쯤 되면 네. 점점 이게 큰 소리가 커지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딱 그 정도. 네. 자, 그리고 이 차를 사고 났을 주위 반응인데요. 어떠셨는지, 주위 친구분이라든지. 다들 스포티지가 이 정도냐고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내부 디자인도 되게 이번에 잘 다듬어서 나온 것 같고 네. 크게 이제 뭐 보통 이 나이대에서 당연히 차를 타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그쵸. 네. 준준형 치고는 다들 차 되게 좋다 그런 반응이 넓다라는 반응이 네. 많았다. 자, 그 다음에는 하차감은 없죠. 네, 하차감은 뭐 없죠.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에피소드라 네. 재밌진 않고 네. 제가 딜을 한번 찍은 적이 있거든요. 딜? 네. 딜을 한번 찍었다? 네. 그게 네. 그 후방 센서가 보통 그 범퍼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번호판 따라서 좀 아래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기둥이 있는 건 봤는데 네. 기둥 위쪽에 튀어나온 게 딱 안 보이는 위치였더라고요. 네. 카메라에도 안 보이고 센서에도 안 잡히는. 네네.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뒤로 돌리다가 기둥에 찍혀가지고 네네. 그런 에피소드가 마음 아픈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 네.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은 꼭 알아야 할 점은 처님이 보시기에는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나요? 보통 하이브리드 보시는 분들은 뭐 1순위가 연비이실 거니까 네. 연비는 일단 본인이 이제 운전을 과격하게 안 하신다 하면 뭐 다들 연비는 잘 나오실 것 같아요. 발컨이 좀 필요하긴 한데 처님은 평균 연비가 한 몇 정도 나오세요? 저는 이제 좀 따뜻할 때는 20까지도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제 18km 정도. 날씨가 좀 추우니까. 네. 18km 정도. 자, 그래서 연비, 그 다음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한테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네. 친구야, 나도 스포티 사고 싶다. 그런 친구가 근데 있었어요. 그쵸. 네. 그래요? 네. 그 친구는 이미 대기까지 걸었는데, 솔직히 추천해줬어요. 이제 2급보다 작으면 소형인데, 소형을 원하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중형까지 가기에는 이제 조금씩 금액 부담도 있고 또 그 위면 소렌토나 산타페 근데 산타페는 일단 대부분 다 그렇듯 디자인을 싫어하고 소렌토는 또 대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친구도 결국에는 스포티지 선택했는데 그때 한번 태워줬었거든요. 태워주고 좋은 점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크게 단점을 못 느끼다 보니까. 좋은 점만. 그러면 뭐 등급 추천이라든지 뭐 선택 옵션도 분명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보면은 뭐 노블레스도 있고 뭐 시그니처도 있고 뭐 그래비티도 있기도 하지만. 네, 맞아요. 네, 차주님은 저는 이제 디자인 생각하는 거 아니면 이제 두 번째 단계쯤 노블레스? 네네 그쯤부터 추천을 했어요. 그쯤부터. 이제 그래비티는 외장 색깔 바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도? 그런 거 아니면 굳이 맨 윗등급까지 살 필요 없다. 노블레스 정도? 네. 또 노블레스하고 시그니처하고 또 좀 옵션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똑같나요? 기본 품목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다르나요? 그거까진 안 그것도 잘 봐가지고. 모르겠고, 네. 어쨌거나 이제 뭐 그렇게. 자, 반절 주행도 써보신 적 있죠? 네. 네. 반절 주행 평가 좀 해주신다면? 이게 현대에서는 일단 명칭 네. 자체도 고속도로에서 사용되게 돼 있다 보니까 음,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면 뭐 램프를 나갈 때 쓰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해서는 다 편하게 쓸만해요. 뭐 테슬라까진 아닌데 당연히 램프랑 약간 코너에서 램프 같은 데서는 당연히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해야 네. 되고, 그거 빼고는 다 뭐, 네, 괜찮게. 네 사실 시내에서도 쓸 수는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교차로 때나 차들 끼어드는 차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렇지. 그냥 좀 살짝 편하게 가려고 켜놓고만 잡고 있는 수준?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있나요? 스포티지? 네. 그런 경우냐? 나 진짜 추천 못 하겠는데?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없는 것 가성비까지 따진다 하면 약간 이제 차값이 있다 보니까 좀 말릴 것 같은데 가성비까지 따지는 게 아닌 이상 크게 불만족스러울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차를 한 줄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기대한 것보단 좋다. 기대한 것보다 좋다. 네. 뭐지? 차주님께서 기대를 전혀 너무 안 하신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요? 이제 막 디자인이 완전히 마음에 들었던 것도 아니고 일단 외관이 네. 뭐 내부는 이쁘긴 해도 뭐 네. 다 이쁜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외관이 덜 이뻤던 것도 있고 이제 완전히 제 차로 소유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이 덜 간달까요? 그렇죠. 장기 네. 렌트는 사실 그런 거 좀 있어요. 네네. 정이 덜 가는 문제가. 자, 굳이 좀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4점 정도 줄 것 같아요. 4점 네. 정도. 마이너스 1점은 어떤 거죠? 일단 계속 얘기했던 가격이라든지 비싸지 않냐? 네. 가격. 네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이 차는 네, 스포티지에서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만 가질 거 없이 잘 쓸 수 있을 만한 차? 네.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요. 네네. 차주님께서는 사실 차주님 나이대라고 한다면은 네. SUV는 결혼하지 네. 가는 이상은 또는 진짜 SUV 매니아가 가는 이상은 잘 안 사는 네, 맞죠. 거잖아요. 네. 근데 차주님께서는 어쨌거나 이제 가족차를 네. 때문에 이제 겸사겸사 이제 이 네, 차를 선택을 좀 하신 건데, 만약에 차주님께서 진짜 산다라고 한다면 이 차 안 사시죠? 네, 그렇죠. 세단 사시죠? 세단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는 머스탱이어가지고 머스탱. 네, 야, 돈 모아서 나가서 머스탱 산다. 이제 보험료 때문에 네. 못하긴 했는데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네. 관련해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을까요? 크게 뭐 빠트린 건 없는 것 같고 네. 그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 네. 이게 국산이라서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켜놓으면 네. 이제 여기 정해진 속도 위에 내비 약자가 뜰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만약에 고속도로 달리다가 뭐 예를 들면 100km에서 110으로 이렇게 바뀌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알아서 이게 제한 속도가 바뀌어져요. 속도 이제 카메라가 나왔을 경우에 네. 그 속도에 맞춰. 카메라가 아니라 만약에 그 고속도로 구간 자체가 속도가 바뀌었을 때 원래 100km로 달리던 고속도로에서 네. 이제 속도 상향이 돼서 110 이제부터 110으로 달릴 수 있다 하면 자동으로 바뀌더라고요. 110가 또 같이 자동으로 또 올라간다는 거네요? 네. 이것도 오토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깜빡이는 네. 하얀색인데 네.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용하실 때 그 제한 속도에 맞춰두면 초록색으로 뜨는데 그거 좋다. 그럴 때는 이제 제한 속도가 바뀌면 알아서 바뀌어져요. 오, 좋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좀 있나요? 그런 거 말고는 뭐
다른 분들이 놓치실 만한 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끝.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끊을게요. 네. 네, 뭐가 진짜 갑자기 좀 생각난 게 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네, 말씀해주세요. 이제 순정 내비 보다 보면 네, 음성 인식도 요즘에는 꽤 잘 되고요. 네. 잘 알아듣고 또 이제 내비 보면 네. 주유소 같은 정보들이 뜨는데 네. 기름값이 다음날 바로바로 이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편하겠다. 네, 길 가다가 기름 없을 때 내비 보고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 것도 장점, 이제 현대기아차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또 생각나시면 또, 네, 저를 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